안녕하세요, 더담입니다. 고랑에 있는 이 고추 잔사들이요, 오늘 이 겨순을 정리를 해줬는데 사실은 이 겨순 정리하는 부분을 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좀 내용을 같이 공유해 보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농가하고는 좀 다르게 이 겨순을 제거하는 일정도 좀 늦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공유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무엇이 바빴는지 영상 좀 찍는 부분을 제가 깜빡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 가지고 이렇게 그냥 속주를 지금 현재 이렇게 속주를 이렇게 넣어놓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3번 밑에서부터 이렇게 1번, 2번, 3번 갈랐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더 이것저것 한다고 바빠가지고 미처 영상을 이렇게 겨순 제거하면서 그런 내용들, 또 어떻게 제거하는지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내용 공유하려고 했는데 놓쳤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요, 제가 꼭 겨순 제거하지 않더라도 구두상으로라도 한번 저는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좀 정리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지금 보니까 이 유인줄이죠. 이제 저희는 덕줄이라고 그러는데, 이 덕줄을 치다 보니까 나방들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은행으로 만든 천연 농약으로 해가지고 방제를 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좀 그 약성을 높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연순물 100리터당 은행열매 우린물은 3리터, 그 다음에 자담 오일은 2리터, 유황은 100ml 이렇게 혼합을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날도 점점 뜨거워지면서 보니까 나방들이 조금 더 강해진 나방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비율로는 어떻게 100%에 가깝게 방제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혼합 비율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가지고 방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하우스가 있으면 양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저기 4, 5번 넓은 데 같은 경우는 최대한 양쪽으로 벌려서 거기도 2번 양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 2, 3번도 조금 4, 5번보다는 좁지만 양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방제를 할 때 양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또 천연 농약은 화학 농약에 비해서 약성 자체가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살포를 해줘야 그 약효가 조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5동 하는데 1000리터를 약을 배합을 할 겁니다. 이거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천연농약 한다고 지금 또 자가로 만든 액비 한다고 막 이것저것 하면서 샘짜리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통로만 겨우 있을 정도로 지금 여기저기 다 지금 물건들 막 쌓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게 1000리터짜리 고리통인데요, 이제 1000리터를 오늘 할 건데, 비율은 어떻게 하냐. 은행은 이건 연수입니다. 지금 현재 저기 만들어진 양효수지로 만든 연수물을 직접 받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수 100리터당 이게 지금 은행인데요, 은행 열매 우린물 4리터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통에 있는 게 자담 오일입니다. 그래서 자담 오일 같은 경우는 연수 100리터당 2.5리터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담아놓은 이게 자담 유황입니다. 이 자담 유황 같은 경우는 연수 100리터당 그대로 100ml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리터죠. 이 자담 유황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 내에서는 웬만하면은 100ml를 안 넘어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맥시멈 150까지도 한 번씩 쳐보기도 했는데, 150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더 이상 넘어가 버리면 이제 작물 잎이 끝처리가 빨갛게 이제 타는 듯한 어떤 그런 약해가 조금 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내에서는 이 자담 유황은 될 수 있으면 연수 100리터당 이렇게 100ml를 넘지 마시고, 조금 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병균이 왔다 그랬을 때는 이제 150 정도까지 넣는 것을 권장드리고, 뭐 저는 이제 예전에 한번 200ml까지도 한번 해보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고추나무가 완전히 컸을 때 한번 마지막 방제다 생각하고 확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해버렸습니다. 근데 약해는 그때 없었었는데, 조금 작다든지 그랬을 때 하면은 여지없이 이파리 이런 부분들, 또 생장점이 타들어가는 어떤 약해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담 유황은 그 점을 유의하시고 쓰시고,
제가 이 세 가지를 항상 보통 혼합해 가지고 방제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여기 보시면 하얀 가루가 있죠. 이게 가성 소다입니다. 이제 가성 소다 같은 경우는 식품 첨가물로도 이렇게 등록이 돼 있고, 또 친환경 인증 자재로도 등록이 돼 있는 어떤 그러한 농자재입니다. 농자재. 그러니까 가성 소다 쓴다 하니까 깜짝 놀라지 마세요. 네. 여기는 제가 예전에 쓰던 농약인데요. 만든 연도가 14년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약효 보존 기간이 2018년도, 예, 지났죠, 지금. 2018년도 5월 30일까지인데, 원체 이제 제가 농약 방제를 안 하니까 이런 농약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남았어요. 기존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쓰시던 것 해가지고 남아 있어가지고 요거를 지금 있었는데, 이제 뭐 달팽이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변 농가들 나눠드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조만간에 또 여기 창고 안에 있는 거 정리해가지고 한번 싹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천연 농약을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화학 농약이 이 농사 짓는 농가에서 남아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가성 소다를 첨가를 해줄 겁니다. 이제 이 가성 소다 같은 경우는 사람 살갗에 닿으면 따끔따끔거려요. 굉장히 따끔따끔거립니다. 제가 자담 오일 만들 때 가성 가리도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가성 소다도 마찬가지 어떤 그런 화학 반응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성 소다 같은 경우를 참고 사항으로 하나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달팽이 같은 거 있잖아요. 달팽이나 이런 부분들에다가는 살포를 하면 효과가 100점입니다. 화학 농약보다 오히려 더 잘 듣습니다. 이 가성 소다 자체가 저희들이 자담 오일을 만들 때는 가성 가리를 만드는데, 사실 빨리 비누라든지 이런 딱딱한 고체된 비누를 만들 때는 가성 소다를 첨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딱딱한 비누가 되고, 가성 가리를 넣으면은 저렇게 액체화된 비누가 되는 겁니다. 계면 활성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 오늘은 이걸 넣어서 가성 소다를 넣어 가지고 그 약성을 좀 올려주는 거죠. 자담 오일과 같이 배합을 하면 이 자담 오일이 이제 어떤 충이라든지 균, 또 아니면은 이렇게 진딧물이나 응애 뭐 이런 부분들, 나방, 애벌레 이런 부분, 총체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표면에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 가성 소다가 같이 도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움직일 때마다 따끔따끔 거리면서 살충력을 더 올려주는 어떤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매번 하지는 않고요. 이 가성 소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맘때 딱 장마가 끝나고 해가 강해지면서 나무들이 이제 고추나무들이 어느 정도 커갈 때, 이제 그때 되면은 조금 이제 면역력이 강해진 어떤 그런 충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때 대비해서 한 번 정도 요걸로 한번 싹 섞어서 가성 소다 혼합해서 방제를 해주면 함부로 싹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기존대로 해 가다가 또 어느 정도 또 약성이 안 된다 싶었을 때는 또 요거 같이 해서 하고, 그래도 안 된다 했을 때는 또 황토 개인물로 해가지고 또 섞어서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황토 사용하게 되면 그때 또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퐁퐁도 있네요. 1등급. 제가 가끔 계면 활성제로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해서 이제 혼합해가지고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성 소다 같은 경우는 바로 해가지고 혼합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물에 좀 녹여가지고 혼합을 해줘야 됩니다. 열이 빠져나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배합을 하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품도 잘 우러나고요. 우러난 상태가 됐고요. 혼합을 다 했습니다. 이제 방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어둑어둑해졌죠. 저는 주로 이렇게 야간 방제를 주로 해줍니다. 새벽 방제도 좋은데요, 이게 새벽 방제를 하다 보면 5동을 하다 보면 4시 정도에 나와 가지고 하더라도 3동째 약을 방제를 하면 그때부터 해가 뉘엿뉘엿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6, 7시가 되면 이제 해가 떠서 노지하고는 다르게 이 하우스 안에는 해가 뜨면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방제를 했던 이런 약들이 싹 이렇게 증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천연 농약 같은 경우는 충들이나 균체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거기 어느 정도 약성을 발휘해 가지고 있을 때까지 안 마르고 있어줘야 되는, 증발해 버리면 그 약성이 이제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방제 효과가 굉장히 많이 현격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하루에 다 방제를 끝내야 돼서 주로 그래서 야간 방제를 합니다. 야간 방제를 하면 저녁 내 이렇게 또, 그리고 새벽까지 이
약이 이렇게 약이 증발하지 않고 새벽 4시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파리 같은데 살펴보면 약이 그대로 이렇게 증발하지 않고 이렇게 잔존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오래 가죠. 그러면 약 효과는 훨씬 더 좋아집니다. 지금 그래서 한 7시쯤 됐는데요. 이제 방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을 하기 전에 이 호수 안에 있는 그 전에 썼던 잔량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싹 빼줘야 됩니다. 근데 빼줄 때는 이런 식으로 틀어가지고 한 대략 1분 정도 있다 보면 이제 안에 잔류해 있던 이제 기존에 그 앞에 전에 썼던 그 약들이 이제 싹 나오는데요. 네, 이제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죠. 이제부터 방제를 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네, 방제를 하실 때는 고랑고랑 다니면서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로 가서 양쪽으로 3개 또는 2개 정도 잡고 가면서 충분히 적실 정도로 천천히 느린 걸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방제를 해줍니다. 하실 때는 밑에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저기 3줄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이제 그런 동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손으로 하면서 약을 하려면 힘드니까요. 방제를 다 하고 또 연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제를 하다가 오늘 약성이 엄청 강한 것 같습니다. 원래 사막이나 잠자리 같이 이렇게 큰 곤충들은 이렇게 즉시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데 사마귀가 움직임이 이제 없어요. 오늘 약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천연 농약, 이 정도로 약성이 강합니다. 얘네들도 보면 나방같이는 생겼는데 나방은 아닌데요. 저도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은 얘네들도 먼저 방제가 살충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어제 이렇게 조명을 저녁에 켜놓겠다는 게 날라들었다가 그래서 다 약방제를 맞고 이렇게 지금 싹 살충이 됐네요. 기둥이 아예 붙어가지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뭐 날파리 뮤들이 이렇게 싹 죽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바닥에서는 잘 구분이 안 돼서 바닥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해서 찍어서 전해드리는데, 약 방제하고 하루가 지나서 어제 하다가 남은 약을 마저 방제를 했더니 위에서 뭐가 우두두 떨어지길래 낙엽이 떨어지는 건 줄 알았더니 낙엽이 아니고 이렇게 쐐기들이 수십 마리 이렇게 떨어집니다. 지금 와, 지금 보이시죠? 지금 이쪽에도 보면 쐐기들이 이 약을 맞고 우두두둑 떨어졌네요. 사마귀도 죽일 정도의 굉장히 초강력 살충력을 가진 천연농약 방제를 했는데요. 지금 시간은 이제 9시 반이 됐습니다. 2시간 반 정도 방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약이 이파리 뒷면까지 해서 이렇게 완전히 축축이 완전히 젖었습니다. 젖을 정도로 방제를 해줬네요. 이 상태로 이제 제가 내일 아침 4시쯤에 이제 농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그 시간이 됐을 때까지 이렇게 축축한 이렇게 기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불이 켜져 있어서 그러지만 불 끄면은 이제 숨어 있던 이런 날벌레들이 고추 잎이나 줄기에 앉게 되죠. 앉게 되면 이 약성이 있는 이 물기에 지네들 몸이 이렇게 도포가 되면서 살충력이 계속 이어지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천연 농약으로도 충분히 고효율의 어떤 방제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여드렸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또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늦은 밤이지만 이렇게 불을 켜놓고
이렇게 안에 농장 안에 있으면은 나름 운치도 굉장히 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 매미 소리도 들리고 또 개구리 소리도 들리고 굉장히 힐링되는 어떤 소리들이죠. 몸은 고되고 땀도 많이 나고 했지만은 그래도 나름 기나 저의 정신 상태는 굉장히 힐링을 하고 이제 집으로 향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영상 또 보시다가 도움이 되셨거나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